오늘은 캐나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새로운 이웃에 대해 경계심을 가졌던 분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과연 무엇이 이 여성의 마음을 이렇게 크게 움직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 이곳은 세인트 로렌스 강변에 자리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한 주택가에서 마거릿 윌슨이라는 68살의 여성이 홀로 살고 있었어요. 마거릿은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평생을 보낸 토박이었죠. 남편 로버트와 함께 지은 2층 집에서 40년 넘게 살아왔는데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마거릿은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앞마당 정원을 돌보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는 것이 일상이었죠. 주말에는 교회에 나가고 가끔 딸이 손주들과 함께 찾아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같은 일상의 반복, 조용해서 좋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 적막하게 느껴지는 집,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이웃들과의 교류가 마거릿을 조금씩 우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마거릿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옆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온 것이었죠. 마거릿이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이삿짐 트럭이 서 있고 낯선 가족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부부와 두 아이, 그리고 할머니로 보이는 연세 드신 분까지 총 5명의 가족이었어요. 마거릿은 커튼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약간의 경계심이 들었어요. 이 조용한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마거릿에게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웃이 된다는 것이 조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이웃들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마거릿의 눈길을 끈 것은 그들이 앞마당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그저 이삿짐을 정리하고 집안을 꾸미는 것 같았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정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거릿은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가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삽으로 땅을 파고 아내는 화분들을 옮기며 배치를 생각하고 있었죠. 아이들도 작은 호미를 들고 부모를 도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세 드신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심은 것들이 하나둘씩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마거릿이 본 적 없는 특이한 채소들과 꽃들이 작은 새싹을 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정원 가꾸는 솜씨였어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이 마거릿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마거릿이 평소처럼 앞마당에서 자신의 장미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김미영이라고 해요. 옆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사가 늦었네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중하고 따뜻한 말투였어요. 마거릿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거릿 윌슨이에요. 이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영은 마거릿의 장미꽃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세요? 마거릿은 자신의 정원에 대한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래 키워와서 요령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 댁 정원도 정말 특별하네요.
처음 보는 식물들이 많던데요. 미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들이에요. 상추, 깻잎, 고추 같은 것들인데 여기 기후에 잘 적응할지 걱정이었거든요. 미영과의 첫 대화 이후로 마거릿은 옆집 정원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내다보면 김 씨 가족 모두가 정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새벽부터 나와서 식물들을 살펴보고 물을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거릿은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마거릿이 우편함에서 편지를 가져오는 길에 미영을 다시 만났어요. 미영은 바구니에 갓 딴 채소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 싱싱함과 색깔이 마거릿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직접 기르신 거예요? 마거릿이 놀라며 물었죠. 미영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시어머니께서 씨앗을 한국에서 가져오셨거든요. 이건 상추고 이건 깻잎이에요. 한국 음식에 꼭 필요한 채소들이죠. 마거릿은 깻잎을 처음 보았어요. 이 잎사귀는 뭔가 향이 특별하네요. 미영이 깻잎 한 장을 따서 마거릿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처음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마거릿이 깻잎을 코에 가져다 대자 진한 향이 올라왔어요. 확실히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식욕을 돋우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런 채소들로 어떤 요리를 하시나요? 마거릿의 질문에 미영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김치, 쌈밥, 된장찌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 그런데 마거릿 씨도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한국 음식 대접해 드릴게요. 마거릿은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아직 그들과 그렇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영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언제 편하실 때 한번 들러볼게요. 마거릿의 대답에 미영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토요일 저녁에 오시면 갓 만든 한국 음식으로 대접해 드릴게요. 마거릿은 내심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받는 것도 처음이었고 더욱이 완전히 다른 문화의 음식을 맛볼 기회라니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마거릿은 토요일 저녁을 생각하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했습니다. 과연 한국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을까?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그들의 가족은 어떤 분위기일까? 이런 생각들이 마거릿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거릿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작은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오후 6시 약속 시간에 맞춰 옆집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리자 미영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거릿 씨. 정말 오셔서 기뻐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마거릿은 깜짝 놀랐어요. 집 안 곳곳에서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남편 김준호 씨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아내가 마거릿 씨 이야기를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마거릿은 안도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가 수줍게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12살 된 딸 소희와 9살 된 아들 민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마거릿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어머니인 김순자 할머니의 인사였어요. 비록 영어는 서툴렀지만 두 손으로 마거릿의 손을 잡으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연신 반복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거릿에게 전해졌어요. 마거릿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자 식탁에 앉았는데 마거릿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식탁 위에 펼쳐진 음식들이 정말 다채로웠거든요. 빨간 김치, 하얀 쌀밥, 여러 가지 반찬들, 그리고 김치찌개라고 소개받은 빨갛고 얼큰해 보이는 국물 요리까지. 마거릿은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잠시 당황했어요. 미영이 마거릿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김치예요. 처음엔 조금 매울 수 있으니까 조금씩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건 나물 무침들이고 이 국물은 김치찌개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마거릿은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조각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처음엔 매콤함에 깜짝 놀랐지만 씹을수록 깊고 복합적인 맛이 느껴졌습니다. 신맛, 단맛, 매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입맛을 돋우는 게 신기했어요.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마셔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얼큰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나는 것이 마거릿이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스프와도 달랐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복잡하고 깊은 맛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마거릿의 솔직한 반응에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특히 순자 할머니는 마거릿이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마거릿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김씨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가 마거릿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식사 중에 소희와 민준이 마거릿을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한국 드라마 보세요? 소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마거릿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자 민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매일 저녁에 한국 드라마 봐요.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도 같이 보실래요? 미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과장하는 거예요. 그냥 가끔 고향 생각이 날 때 보는 거죠. 준호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마거릿 씨. 제 아내는 정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저도 처음엔 별로였는데 같이 보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가족의 사랑, 우정,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마거릿은 흥미로워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마거릿에게 다가와서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미영이 통역해 주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마거릿 씨가 혼자 사시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세요. 한국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지내시는 걸 많이 걱정하거든요. 마거릿은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미 혼자 지낸 지 몇 년 됐거든요. 마거릿이 말하자 순자 할머니가 미영에게 뭔가 말했어요. 미영이 웃으며 번역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하세요. 저희가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시네요. 마거릿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관심이었거든요. 아이들은 마거릿에게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희가 종이접기로 예쁜 학을 만들어 선물했고 민준이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알려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는데 마거릿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었어요.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마거릿이 일어서려고 하자 미영이 말했어요. 마거릿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는 한국 요리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김치 담그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마거릿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시간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거릿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마거릿은 미영과 함께 한국 요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마거릿은 앞치마를 준비해서 김씨네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준 미영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마거릿 씨,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사실 요즘 저희 가족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마거릿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영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아직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돼요.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마거릿은 미영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자신도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영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 씨는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와서 마거릿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손짓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미영이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마거릿 씨 오시는 걸 정말 기다리셨어요. 어제부터 김치 재료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등. 마거릿은 처음 보는 재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모든 걸로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미영을 통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김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많은 재료가 들어가요. 각각의 재료가 조화를 이뤄야 맛있는 김치가 나오거든요.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부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며 배추잎 사이사이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거릿도 따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손목을 이렇게 돌리면서 골고루 뿌려야 해요. 미영이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고춧가루에 마늘, 생강, 젓갈을 넣고 섞는 과정에서 마거릿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나요?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고춧가루는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단맛과 풍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넣어도 맛있거든요. 양념을 만들면서 마거릿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수십 년 동안 김치를 담가온 경험이 묻어나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재료의 양도 정확히 계량하지 않고 감으로 넣는데도 완벽한 비율이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기술은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마거릿의 질문에 미영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하세요. 한국에서는 김치 담그는 것을 딸에게, 며느리에게 대대로 전해주는 전통이 있거든요. 마거릿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네요. 그런 지식과 기술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게 멋있어요. 절여진 배추를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에서 마거릿은 또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몇 번을 씻어야 하나요? 보통 3번 정도 씻어야 해요. 짠맛이 너무 강하면 안 되거든요. 미영과 마거릿이 함께 배추를 씻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부추를 다듬고 물을 채 썰고 쪽파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모습이 정말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김치를 버무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마거릿의 손을 잡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과 손이 닿으며
전해지는 따뜻함과 정성이 마거릿에게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배추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버무려야 해요. 미영이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거릿이 처음 만든 김치는 모양이 조금 어설펐지만 순자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해 주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라는 말을 한국어로 아주 잘했어요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거릿은 그 한국어가 너무 예쁘게 들려서 계속 따라 말해봤어요.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벌써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던 마거릿은 아쉬워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때 준호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대요. 오히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미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순자 할머니도 기뻐하시며 손뼉을 치셨어요. 마거릿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 씨.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마음 놓으시겠네요. 그런데 준호가 마거릿을 보며 말했어요. 사실은 마거릿 씨 덕분이에요. 어제 마거릿 씨가 해주신 조언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 마거릿은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었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특별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평생 살면서 느낀 것들을 나눠드린 것뿐이죠. 미영이 마거릿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거릿 씨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분이에요.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마거릿이 담근 김치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 깊은 맛은 안 났지만 마거릿이 직접 만든 김치라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어요. 소희와 민준이는 할머니가 만든 김치 맛있어요. 라며 연신 칭찬했고 마거릿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고 곧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거릿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씨네 집 정원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저녁에는 종종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특히 소희와 민준이는 이제 정말 마거릿을 친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어느 12월의 추운 날 미영이 마거릿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거릿 씨, 이번 새해는 저희와 함께 보내시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새해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게 전통이거든요. 마거릿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새해는 항상 혼자 조용히 보내왔거든요. 하지만 김씨 가족과 함께 보내는 새해라니 생각만 해도 따뜻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가족끼리 보내시는 시간을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닐까요? 마거릿의 걱정에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거릿 씨도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한국에서는 나이 드신 어른을 모시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거릿의 손을 잡았어요. 새해 전날 밤 마거릿은 김씨네 집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국을 함께 끓이면서 새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떡국은 한국 사람들이 새해에 꼭 먹는 음식이에요.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요. 미영의 설명에 마거릿이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충분히 늙었는데 더 늙어도 되나요?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할머니는 나이 먹어도 예뻐요. 소희의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거릿은 이런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이렇게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준호가 텔레비전을 켜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0, 9, 8.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며 서로 포옹했어요. 마거릿은 오랜만에 이렇게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마거릿에게 다가와서 한국 전통 인사인 세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깊게 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마거릿도 어설프지만 따라했고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세요. 민준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마거릿은 김씨네 집에서 떡국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맑고 깊은 국물에 쫄깃한 떡이 들어간 떡국은 정말 새해 첫 음식으로 완벽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마거릿의 말에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거릿은 자신의 집 창가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김씨 가족이 이사 왔을 때의 그 어색하고 경계하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대신 진정한 가족애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마거릿 자신도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기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거릿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집에는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었고 함께 나눌 기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단순히 이웃에게 건넨 인사 한마디였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마거릿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해에도 김씨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거릿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정과 배려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말이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음식이나 전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마음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